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이런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표고버섯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환자분들 표고버섯 많이 먹죠. 우리 표고버섯, 버섯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당체죠.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표고버섯인데, 이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면역을 많이 조절하죠. 그래서 대식세포나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AHCC라는 게 있어요. 이 AHCC가 알파글루칸이에요. 균사체에 들어있다. 이것도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속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들이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우리 이제 표고버섯이라는 이런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일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표고버섯에서 추출해서 베타글루칸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글루칸을 이용한 HC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게 많아서 거기에 나온 논문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요,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암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이런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어떤 상당히 효과를 높이더라. 그리고 또 사망률도 낮추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65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하니까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그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제법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치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만은 1986년도에 나온 게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표고 분말을 가지고 투여를 한 결과 종양 발생률을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를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이런 버섯 제품이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짝 데쳐갖고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 이 베타글루칸을 충분하게 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든지 이렇게 채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끓여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살짝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고는 잘못 먹으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덜 익혔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리고 어쨌든 잘 익혀야 다당체가 많이 우러나온다는 거. 그래서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요, 꼭 주의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끓여가지고 먹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표고 겉에 보면은 약간 갈색이 있는데 어때요? 막 금이 가 있듯이 이런 그 피부가 턴 현상 같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버섯도 이게 다당체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간의 부작용 같은 걸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나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도 드물죠. 하지만은 그렇게 온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이게 중금속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서 주변에 잘 재배하는 것을 잘 아는 곳에 가져온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예, 버섯 종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것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게 많은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뭐 레몬이라든지 귤, 뭐 파프리카나 뭐 키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면역을 같이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또 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루베리, 그래서 레스베라톨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올라서 항암 작용을 높여주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어느 식품이든지 십자가 식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 다음에 부추,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버섯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당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도 같이 높여줄 수 있고, 특히 비타민 D를 우리가 버섯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를 같은 걸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